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죠? 지금 제 수업을 동영상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영상만 듣고 라이브로 보니까 반갑지요? 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이 제일 공법에서 힘들어요. 힘드는데 원래 이 교재가 여러분 받은 것은 수업용 옆으로 앉으니까 책을 위로 보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고, 실제는 오른쪽으로 스프링 처리해서 보게끔 만들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 이제 그렇게 만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먹었더니 트림한대요. 누가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58페이지를 펼쳐보면은 58페이지를 펼쳐보면 여러분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프링 처리해서 보기 좋게 요렇게 보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래서 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한 박스에 들어가서 다 보이니까 공부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요 책이 나올 거예요. 요 책이.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그 책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책은 흑백이죠. 흑백. 저는 칼라로 이렇게 뭔가 달라 보기. 실제 책도 칼라로 나와요. 칼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봐서 62페이지를 한번 대충 펼쳐보면은 책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시야를 집중시키고 단순화시키려고, 예를 들어 우리 교과서는 원형지 하려면 책을 쭉 이렇게 했잖아요. 원형지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외우면 원형지 풀게 요 안에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조성 토지 공급하면 오른쪽만 딱 봐도 되게끔 이렇게 박스는 딱 처리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문장 중간중간에 꼭 외워야 될 부분은 또 색깔 다르게 해서 가독성이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뭐냐? 집중력이잖아요. 제일 부족한 게 집중력이고, 제일 잘하는 거는 수시로 자는 거. 수시로 자는 거. 이렇게 이따가 금방 자고 있어요. 71페이지를 보면, 교과서 71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문장들 있잖아요. 문장들. 지문 50개 뽑아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천천히 보면, 야, 이 문장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완벽하게 문장, 외워야 될 문장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래서 다시, 앞부분 하다가 지겨우면 뒤에 문장 외우고, 뒤에 문장은 소리 내며 가면서 빨간 부분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빨간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오늘만 그런 거예요. 오늘만. 그래서 실제 빨갛게 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을 소리 내서 몇 번 읽으면 정말 나중에 책 보는 게 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개발법, 정비법 몇 시에 끝나냐? 작년에 처음 여름에 얼떨결에 한번 해봤는데, 요 개발법, 정비법을 오늘 몇 시에 끝나는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완벽하게 천천히 해서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넣을 테니까 쉽게 이 부분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좀 잘하면 이번 시험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1차 면제자가 34,000명이잖아요. 1차 합격한 사람들이 34,000이고, 작년에 2차만 했다가 작년에 2차만 한 사람이 29,000. 작년에. 그 중에 된 사람이 6,000인가 밖에 없으니까 2만 명이 또 대기. 짱짱한 사람들이 벌써 5만 명이에요. 올해 뭐 신규는 고려하지도 않고. 신규는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급 조절하려면, 작년 레벨,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작년 레벨도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2차만 한 사람들은 우수수 다 떨어진 거거든요. 2차에서 얼거는데, 공법은 어차피 작년 레벨만 돼도 어려운 건데,
중개사법 같은 데서 작년보다 한 서너 개 못 풀게 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공법 짱짱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법은 2차 과목 전체보다 법조문이 더 많은데 사실은 2차 전체보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만 전체 흐름이 쫙 잡히면 자신감이 들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최소 4개 정도는 마치고 하면 딴 데 좀 실수하더라도 절대 공법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60점 이상만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개발법, 정비법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비법은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죠? 정비법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집에 있었으면 분명히 이 시간 잔다. 안 자면 눈 뜨자마자 식구들하고 싸움하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안 싸우면 점심 먹고 싸웁니다. 분명히 주말에는 점심 먹고 싸웁니다. 그 다음 저녁에는 에이씨 하고 다시는 안 볼 듯이 하고 아침에 또 다시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죽고 나서 하나 오늘 수업 듣고 공부하는 게 맞다. 52페이지의 도시개발법. 우리 교과서에 오늘 할 내용만 제가 제본을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래 원책은 오리지널 전체다가 이제 나올 거고, 52페이지에 개발 계획 수립이 있지요? 이제 연필 딱 잡고 개발 계획 수립이 있는데, 제목이 개발 계획 수립, 개발 구역 지정. 그러죠? 그리고 자, 그 개발 계획이 박스 오른쪽까지 있고, 자, 02번이 개발 구역 지정이잖아요. 오른쪽은, 여러분들은 오른쪽이 아니고 밑인, 아랫부분이네. 그러면서 54페이지를 가면 개발 구역의 지정 면적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 객관식 시험에서 주제별로 시험을 딱 낸단 말이에요. 개발 계획이면 개발 계획에서 이렇게. 개발 구역이면 개발 구역에서 이렇게. 개발 구역의 지정 면적, 개발 구역 지정 효과. 문제가 뜨면 어차피 앞부분 반드시 나오잖아요. 한 문제 뜨면 얘가 뭔지를 캐치를 할 때 풀리는 거예요. 얘가 뭐지? 라고 딱 뜰 때. 그래서 일단 52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발 계획. 그 개발 계획이 이게 원래가 개발 계획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른데 어떤 책은 조문 그대로 개발 계획 먼저 구역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출발이 개발 구역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에 개발 구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하는 게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그래도 공법 안 하고 아직은 정신이 좀 맑아요. 지금은 좀 맑으니까 도시개발법. 오늘 오신 분들은 기를 받아서 다 합격하셔야 돼요. 그럼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조문이 딱 나오는 게 개발계획. 그러면 예전에 나온 것 중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묻는 게 내용을 묻는데 뭔지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이 법의 가장 대표 선수가 마곡지구예요. 마곡지구하고 판교. 이건 이 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곡 신도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을 먼저 짠다는 거예요. 계획을 먼저 짜고 여기에 맞게 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래서 개발 구역의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머릿속에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지만 그다음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짜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식이 그렇게 낸단 말이지. 다음 중에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먼저라는 거 내가 설명하려고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 짜는 경우 틀린 거 찾아봐라. 단순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문 섞을 때 하나 내는 것. 그래서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지만 원래는 먼저 개발 계획을 먼저 짠다.
그럼 이 개발계획을 누가 짤까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세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계획을 짠다고.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할까요? 공법은 통틀어 가지고 지정권자 속에 시군구가 나오면 안 돼요. 시군구 없어. 그래서 뭔가를 지정하는 거하고 인허가권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지정 변경도 시군구에서 하고 각종 인허가도 시군구에서 하면 권한이 너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은 적어도 시, 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 그러면 얘네가 지정할 때 뭘 짠다고? 개발계획을 짠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가 바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사. 그리고 50만 넘는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하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더라. 이 사유가 법이 5가지예요. 객관식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벌써. 여러 번 나왔는데, 얘가. 수시로 모의고사 나오고, 어느 출판사든 관계없이. 그러면, 워낙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발구역의, 그럼 막 대답하는 거예요. 막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읽고 막 대답을 하고. 그래야 머릿속에 박혀요. 물 흐르듯이 가야 되거든. 물 흐르듯이. 특히 개발법, 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흐름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시도지사 대도시인데 예외로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더라 했는데 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언제?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을 해야 할 때. 그러죠? 그 다음에 관계 중앙부처 장관이 와서 요청할 때. 그러니까 관련 부처 장관이 장관한테 와야지 도지사한테 가겠냐고.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를 바꿀 때 문체부 장관으로 바꿔서 냈잖아요. 행안부 장관 요청할 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시도 대도시에 걸쳤다.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할 때 여러 개 시도에 걸치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래? 그럼 객관식 문제에 예를 들어 60%는 A도 40%는 B, C에 걸쳤다. 이렇게 지문 만들 때도 벌써 틀리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부터 하라고? 협의를 해.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래? 누가 지정할래?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질 때. 그러면 그때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논리적으로. 천재지변 난리가 날 때.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남은 것. 그러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감히 30만 이상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누가 제안을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는데. 그러죠?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으로 한 번 딱 하고 혼자 다시 읽고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분명히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기 전에 또 읽어보고. 그러면 객관식에서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 무조건 하나를 낸단 말이지, 시험은. 낼 때 저 뒤에서 어렵게 내고 싶어, 저 뒷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 쉽게 내는 거예요. 작년에 면접 냈듯이. 그럼에다 썩 장난칠 때 여기다가 잘 봐봐요. 내가 나온 기출된 지문 다 얘기해 볼게요. 조합이 제안을 한다고. 시장 운수가 요청한다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장이 제안한다고. 이런 식으로. 특히 지방공사하고 중앙정부는 전혀 관계없어요. 만나 있으면 둘이 만나 있으면 불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공사장하고 장관이.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사업해야 되겠다. 관련부처 장관이 요청, 장관이. 그 다음에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와서 제안을 해요. 30만 이상. 국가계획 관련돼 있다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에서 빡 터져서 지정 협의가 안 돼. 천재집에 난리 났어. 그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 원래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그러면 개발법에서는 우리 공법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진도 순수가 이번 텀에가 이번 주가 주택법을 했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조정대상 지역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렇게 머릿속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야 뭐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기억이 나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되는데 말단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 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누구한테 가서 한다고? 지정권자에게 가면 안 되지.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지정권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 개발법은 전부 누구 나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끝났다. 실수계 인가 지정권자, 준공 지정권자. 그래서 다 지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권자 하면 원칙 예외. 그 다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말단 시군구는 지정을 못하니까 그러죠? 시도 상급청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요청을.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시도지사에. 자,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고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군구는 지정권자 찾아가서 지정 요청하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죠? 벌써 딴 생각합니다. 벌써 딴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따신 밥 먹고 와서 앉아 15분 만에 멍 때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늘상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 말을 해놓고 말을 한지를 기억을 못하고 그러죠. 자, 시군구청장은 지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정해달라고 뭘 한다고? 요청. 누구한테 가서? 시도지사. 그럼요. 절대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두 줄 딱 스크린 했을 때 눈으로 책 봐서 외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빡투하고 빡투 옆에 젊은 친구하고 이렇게 우리 여기 혼한 친구 있잖아요. 우리 목동의 유명 인사 빠관 빡투인데 빡투입니다. 빠관 어디 갔어요? 오늘 빠관 안 온 거요? 일하러 갔어?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워낙 친해서 그런데 빡빡이 1, 빡빡이 2라 해가지고 그래서 있어요. 여보다 이제 더 빡빡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수호신 둘이. 그래서 학교 때 파티할 때 얼마 몸이 유연한지 날라다녀요. 자, 다시 볼게요. 시군구는 누구 찾아가서 요청하고? 시도지사. 자, 이제 다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 자, 그러면 서울, 강서, 마곡지구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할까요? 서울시장. 그러면 강서구청장은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 서울시장한테.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짜는 게 개발계획. 자, 그러면 봐봐요. 머릿속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장기계획이에요. 이 개발계획을 짤 때 저놈은 어디에 적합하게 짜야 될까요? 서울시 전체의 기본계획. 서울시 전체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강서구 마곡의 일부, 경기도의 성남 판교 일부, 그 다음에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재건축,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서울시 전체의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들이 실천.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6가지.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 맨 앞에 나오는 거.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는, 구역 지정하는 것, 시설 설치하는 것,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지구 단위, 입지 기재 나오잖아요. 걔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 짤 때, 이거는 얘가 돌아가면 안 돼요. 고장나요. 이거 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 많이 해요. 이 나쁜 바람을 제가 다 맞잖아요. 이 개발 계획은 자연스럽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장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 어디에 실시계획 나오죠?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아니,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가 아니라 실시계획 짤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개발 계획에 맞게. 제가 장담해, 여러분이 실력이란 게 어디서 나오냐면 뭐 이거 지정하네, 면적 얼마네, 절차 어떻게 하네 외우는 게 실력이 아니고, 침 튀는데 실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뭐가 구사되자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그런 표현이 쭉쭉쭉 되는 게 실력이에요. 그 정도 될 때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7번 정도 수업을 들으면 연결이 돼요. 7번 정도 최소예요, 최소. 여러분 혼자는 7번 못 보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전체 개발사업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복합도시가 되도록 주거, 업무, 상업, 교육, 위락 모든 기능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짜주세요 하는 거. 저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될까 안 될까요?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어디에 들어갈까?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계획 짤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그래도 우리가 완전 날탕 처음이 아니니까 참 다행인데 우리 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정해주고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시행자가 정해지면 걔네들이 사업의 뭘 만든다고? 그렇죠. 실시계획이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 봤죠, 인가. 누구 찾아가서요? 그새 또 시군구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질 때 얘네가 만드는 게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인가를 누구 찾아가서? 그럼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 받고 이렇게. 지정권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그럼 세 가지 방식. 수용 및 사용 방식. 수용 및 환지 방식 그러지 말고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돌려주는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게 그렇지. 혼용 방식으로. 이럴 때 종전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환지. 이때 채비지가 나오잖아요. 채비지. 그 채비지에다가 국민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이게 주택법의 택지취득의 특례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 범위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감정가격으로 채비지 팔 때. 자, 그러면 환지는 종전 땅 주인에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 짤 때 땅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 동의 얻어야지. 그래서 저 뒤에 환지계획 짤 때는 동의 안 받는 이유가 동의가 없는 이유 옛날에 있었거든요. 환지계획 인가받을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 거 없었잖아요. 없어. 왜? 앞에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을 할 때 개발계획을 전부 환지 방식을 하는데 개발계획 짜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도 나오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만들어 놨는데. 여기 나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으면서 살짝 후회를 했어. 내가 벌써 만들어 놨구나. 그래도 혹시 낚일 수 있어서 소유자 총수 나오나 했더니 아니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야 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동의 얻어야 돼요. 무슨 계획 짤 때? 봐봐봐요. 뭔 일 벌어진지도 모르고 있어요. 동의 얻어야 되는데 무슨 계획 짤 때? 환지 계획.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환지 방식. 지금 환지 계획 짜는 거야? 개발 계획 짜는 거잖아요. 저 개발 계획을 누가 짠다고요? 지정권자가 짤 때 시도 대도시에서 전체를 무슨 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때는 이 계획에 대한 동의 얻어 짜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개발 계획 짤 때 동의 얻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또는 이라고 장난을 치잖아요. 또는 했는데 틀린 사람들은 정말 이게 기본 말이 안 되는 거고 완전 기본이거든요.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 짜면 봐요.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만들겠지. 그러죠? 그럼 환지 방식 할 때 환지 계획 만들겠지. 그 환지 계획은 저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환지 처분을 할 때 개발 계획대로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환지를 할 때 제자리 환지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환지를 한다든가 원하지 않는 환지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머리 생각하는 거예요. 조합이 사업 시행할 수 있죠. 우리 조합은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하지. 환지 방식. 그게 다 실력인 거예요. 조합이 환지 처분 잘못했어요. 조합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들이잖아요. 민간. 그러면 조합이 환지 처분 잘못, 내가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것을 민사소송을 제기할까 행정심판 제기할까요? 조합이 했다니까. 자,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도 한참 초보들이 아니니까 강의가 좀 편하긴 편해요. 이제 여러분 문제풀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 알아서 막 미친 듯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넉 달 안 넘었잖아요, 이제. 118일이면 넉 달 안 남았잖아요. 3, 4, 12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노량진은 이게 없어. 우리 찌릿찌릿하게 만들어 놓고 삽니다. 서로 118일에서 피를 말리면서 삽니다. 자, 행정심판이라는 게 원래 근본은 처분을 한 주체가 행정청일 때예요. 행정청이 위법부당했어. 그럼 민사 형사가 아니고 행정심판 들어가요. 조합이 환지를 잘못했어, 조합. 그래 행정심판을 제기할까요? 민사소송 제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정권자한테 제가 물은 거는 누구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조합이 환지를 잘못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 다 잡을까 행정심판 제기할까라고 물은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공법 누구한테 배우더라도 민사소송이란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럼요. 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하냐? 조합이 했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한 걸 조합원들이 다 잡아달라, 고쳐달라 할 때 민사분쟁으로 들어가면 10년,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행정심판은 90일, 80일, 180일에 끝내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끝내라는 제척기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환지 처분을 잘못했다, 위법부당해. 그럼 민사분쟁이 아니라 행정심판 들어가는 거야. 그 행정심판은 조합을 상대로 제가 신분을 노출 안 할 테니까 잘 하세요, 두 분. 조합이 시행하면 조합이 토지 소유자를 뭉친 거 아니에요. 조합이 했더라도 행정심판 사건으로 돌려놔야 권리구제수단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 전체 통틀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는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잘못했을 때,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분양을 잘못했을 때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 둘 중에 하나. 특히 여기 환지. 따라서 조합이 환지 처분 잘못했어.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합한테 가서 너 잘못했잖아. 그럼 얘들 고쳐줄까? 그러면 뭔가가 야보다 힘센 놈한테 가야 되지. 그래서 누구한테 간다고? 이때 결론 나오는 거야.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심판 제기하세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했으면 서울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정했다 경기도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조합이 환지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한다. 즉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다 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했으면 두드려 묶고 났으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가면 돼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비행정청이 조합이 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면 그 자를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서 권리구제 받으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발계획 짤 때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그럼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됩니다. 저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까 안 될까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죠.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좀 이따 쭉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저 개발계획을 누가 짜냐? 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짜서 여기에 맞게 구역을 지정합시다. 얘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330은 넘어가면 복합도시가 되도록 하시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했는데 예외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저 동의 받고 안 받고? 안 받고.